안녕하세요.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아가씨가 문자로 이렇게 이름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. 이름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서 상당히 예쁜 이름인데 그 내용은 또 그 예쁜 이름에 비해서는 또 실망이 좀 한 이름인데요. 이름이 예채린이에요. 채린이. 예채린.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현대적인 어떤 장명에서는 대부분 이 장명하시는 분들이 소비자가 그렇게 원하니까 예쁜 이름으로 많이 지어요. 그러니까 장명의 기본적인 원칙을 조금 무시하더라도 듣는 사람, 즉 이름 장명을 의뢰한 분이 기분 좋게 너무 예쁜 이름이네 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이름을 짓는다는 말이에요. 자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름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름 감정을 하기 전에 사주의 좀 흐름을 보면은요, 참 좀 안타까운 사주인데, 자, 보시면요, 을해년 신사월 계묘일 신유시에 태어난 사주인데, 즉, 요 계수가 가랑비, 안개, 이슬비도 되는데, 요 비가, 요 가랑비, 안개, 가랑비가 4월에 태어났어요. 그러니까 초여름이죠. 그래서 잘못하면은 증발될 위기에 있는 이슬비인데, 안개 이슬비인데, 다행히 옆에서 신금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해수가 엄청난 수량의 물이 이렇게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참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계수인데, 이 계수 입장에서는 조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이 지금 하나, 둘, 세 개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해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예요. 신강한 사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26살인데 지금 남자친구가 사주에 없다는 거예요. 물론 여기 뭐 지장간에 무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깨진다고 봐야 돼요, 남자가. 그렇게 보면 이제 무관, 요렇게 봤을 때는 이제 무관 사주로 본다는 거예요. 네. 그 남자가 안 보이죠. 이 사주에서는. 토가 남자인데. 자, 여기 사회충이 있고, 또 아쉬운 거는 또 을신충에서 천간에도 충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묘유충이 또 돼 있어요. 자, 사주 하나에 충이 3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. 예. 자,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삶이 이게 평탄치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충이 많다는 거는 모든 오행이 거의 다 충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렇게 힘들겠죠. 예. 그럼 이제 자리를 보면은 이게 조상 자리고 부모 자리인데 조상과 부모 자리에 충되어 있다는 거예요. 자식 자리하고 배우자 자리하고 또 충이 되어 있어요. 그럼 뭐 이 가정이라든가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, 지금 이 사주 자체는. 네. 그러면 자, 이제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자, 이름을 좋은 이름인지 아닌지 그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토가 없어요. 토가 지금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 중에는 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자원오행에. 근데 지금 수, 목, 수에서 토가 안 들어가 있죠. 이런 것 중에서는 너무 큰 아쉬움이라는 거예요. 사주 자체에서 남자에 대한 운이 없으면은 이름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런 경우는. 이런 경우 지금 토가 안 들어가 있죠. 예. 너무 아쉬운 이름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요즘에 예쁜 이름 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. 예쁜 이름을 짓다 보면은 이 발음이 쉽게 채린에서 여기 린에서 니은처럼 여기도 어떤 발음이 들어가면은
토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걸 빼다 보니까 다 이렇게 읽고 듣고 발음하기 좋고 듣는 사람이 좋은 이렇게 체린이 이렇게 이름이 예쁘게 지었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기본이 무시된 사주예요. 자, 발음 오행을 보시면요. 요 예 이응이 토예요. 요 체가 금이고 린이 화예요. 화. 그러면 토생 금은 되어 있죠. 근데 금에서 화를 만남으로 인해서 극이 되죠. 여기서. 즉 화극 금이 되죠. 요렇게 되면 발음 오행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. 그게 일단 발음 오행이 무시된 이름이죠. 자, 이렇게 예체린. 듣기는 상당히 예쁘고 세련된 이름이죠. 자, 그렇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8살에서 17살까지는 불기운이 들어와요. 그럼 이 사주에서는 불기운이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불리한 사주죠. 네. 그 다음에 또 금이 들어와요. 금이 지금 많은데 또 수도 많죠. 자, 금수가 지금 여기 많아서 이제 흉신에 해당되는데 계속해서 28살부터 87세까지 금수운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대운이 안 좋게 흐르죠. 이럴 경우에 특히 이름에서 확실하게 보완해주지 않으면 살아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좀 아쉬워요. 저는 이게 대운이 좀 안 좋게 흘러간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이름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지금 이 예체린에서 이름이 상당히 예쁜데 자, 흐름을 보면은 일단 자원오행에서 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이름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보면은 8획, 17획, 16획. 자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요걸 우리가 선천수라고 한다 그랬죠? 이 선천수를 조합해서 나타나는 게 요 후천수예요. 자, 요 9는 8 플러스 1에서 9. 8 더하기 17에서 25. 그 다음에 17 더하기 16에서 33. 8 더하기 16에서 24. 전체 8 더하기 17 더하기 16획 해서 41획. 그 다음에 요 16획 플러스 1 해서 17획. 요건 이제, 지금 9개의 자리 이름이 있는데, 자, 요것이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예요. 요건 아버지. 요건 본인궁이에요, 본인. 이 체린이 본인에 해당되는 자리가 여기 25획이에요. 요건 이제 가정궁, 배우자궁, 자식궁, 요건 이제 사회궁, 요건 연인궁, 요건 자매궁. 근데 요즘에는 뭐 형제가 없잖아요, 거의. 무남 동료 내지는 뭐 아들 하나, 혹은 뭐 딸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매라든가 형제궁이라는 어떤 자리가 무색할 정도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형제 자매가 있질 않잖아요, 거의. 예.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사회궁이라는 거예요. 이건 왜냐면 우리가 여자고 남자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회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, 여기. 17획짜리가. 자,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, 이제 공망은, 자, 인연이 없는 육친은 7획, 8획이야.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하고 좀 인연이 약하다. 그럼 사주에서 한번 볼까요? 이게 이게 어머니 자리, 이게 아버지 자리거든요. 근데 다 하늘도 충, 지지에도 충돼 있죠. 그러니까 부모하고 인연이 약하다고 나오는데, 이름에도 또 약하다고 나오죠, 여기. 자, 이 구획은 스스로 공망에서 스스로 인연이 없는, 그러니까 아버지, 엄마하고 인연이 아버지, 엄마 덕이 부족하다. 딱 나오잖아. 여기 다 깨져 있죠. 천충, 지충. 그러니까 이 부모 자리가 다 깨진 거죠. 기분 좋게 얘기하면은 어머니, 아버지 덕이 좀 부족하다.
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충격적으로 얘기하면 다 깨져 있는 거예요. 어머니 아버지 자리가. 좋을 리가 없죠. 여기 이름에도 그렇게 좀 나타났잖아요. 예. 그런데 사주처럼 이름도 지었다는 거예요.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부모 복이 없으면 부모 복이 있게 만들어줘야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데. 물론 여기에 성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런 지금 아쉬움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흐리를 보면 일단 이 팔액은 수복 겸전, 수복. 그러니까 목숨과 그 다음에 복이 같이 있는 건데 공막 맞으니까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. 또 아버지 자리에 있는 구도, 스스로 공망이기 때문에 이 구라는 색수가 뭐 온갖 풍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공망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17액은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. 따지고 파고들고 또 남 밑에 있질 못한다는 거예요. 요 17액이 있으면. 그 다음에 16액은 이 길작용을 해요. 16액은. 그래서 장명 그 책에 보면 길수로 나옵니다. 16 딱 들어가면 길수로 나오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걸 무능한 길수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정이 많다. 선비정신을 갖는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대편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부탁했을 때 내가 박절하게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귀가 얇아서 한 번은 꼭 당한다는 뜻이에요. 즉 사기당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16핵이 있으면 꼭 잘 아는 분한테 내가 사기당한다. 그렇게 기억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하죠. 그 16핵이 그래서 무능한 길수라는 거야. 그러니까 결과는 좋지 않다. 자, 요 17핵은 여기서 봤지만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좀 까칠하다. 신경도 예민하고 뭔가를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따지고 파고들기 때문에 상대편이 기분 나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가 않다. 그런 뜻이에요. 17핵이 있는 경우에. 그 다음에 25액은 상당히 좋은 술이야. 그나마 요 이름에서 본인 자리에 25액이 있다는 건 좋은 의미인데, 자, 25액은 어떤 뜻이냐면요. 안단이 박사, 만물 박사, 팔방미인.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얘기했죠? 그러니까 여자로서 똑똑하고 잘났죠?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? 며느리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 아들이 며느리한테 치인다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부간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나와. 25액 있으면. 너무 잘나서 똑똑하다 보니까 아들이 기가 죽고 따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갈구는 거죠. 예, 내 애비 좀 어떻게 좀 기 좀 살려줘라. 내가 어쩌다 가보면 어깨가 처져 있어가지고 참 보기 안쓰럽더라.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. 시어머니가.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, 25액 있으면.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좋았다는 길수였는데 실제로 많은 뜻이 또 흉수로 돌아가죠. 그래서 이 25액이 때로는 길수작용을 하는데 특히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33액이에요. 또 안 좋은데. 이 33액이 여자 이름에서는요, 삼부이별수예요. 삼부이별이 무슨 말인지 알죠? 이혼을 3번 한다는 뜻이에요. 세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. 세 남자를 만난다. 명리에서는 관살 혼잡격이라고 그래요. 33액이. 그러니까 노년은 외롭겠죠. 3번씩이나 이혼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년에 혼자 살게 된다는 거예요. 고독하고 외롭다.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. 그 대신 스케일은 크다. 스케일이 크고 사람 인물 됨됨이가 그릇이 크다 보니까
여장부로 보시면 돼. 이 33액에 대해서. 그러니까 남자가 오히려 또 마찬가지죠. 기를 못 쓰는 거죠. 제가 아까 기를 못 쓴다고 어디서 말씀드렸어요? 여기서 해야 되겠잖아요. 25액에서.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. 이런 숫자가 같이 붙어 있으면은 총평은, 여자가 가건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쪽을 못 쓰겠구나.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. 25액을 보나, 9액을 보나, 33액을 보나, 남자는 힘을 못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여장부. 33액은. 근데 이제 33액이 남자 이름에서는요, 이게 이제 우길승천격이라고 해서 한번 어떤 운을 타기 시작하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뜻이에요, 또 남자한테는. 근데 여자한테는 이 여자가 너무 기가 세고 통이 크고 어떤 그릇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에요. 33액.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눈에 안 차. 33액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한테. 그래서 3부 이별수라는 거야. 이렇게 자꾸 헤어지니까 말년에 어떻게 혼자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4액은요, 이거는, 명리에서는 정제격이에요. 정제격. 자수성가하고, 재물도 여유가 있고, 그 다음에 구두쇠 길이 있다. 그 뭐 어떤 좋은 의미죠. 그 다음에 41액은, 요거는 자기 일하는 사람 좋아요. 장사를 잘한다. 여장부다. 인정받는 뭐 여사장이다. 이렇게 했던 여성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. 즉, 이 이름의 획수를 보면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다 같은 뜻을 나타내는 뜻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.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무슨 얘기냐. 예체린이란 이 여자분은 나중에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어떻게 돼요? 기를 못 쓰는 남자. 즉, 능력 있는 남자라기보다는 체린이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, 또 반대로 체린이는 당당하게 여장부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어찌 보면은 팔자가 세다고 볼 수 있죠. 네. 사주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지금 어떻게 돼? 같은 공통점이 흐르고 있죠? 네. 그 다음에 17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.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까지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 17액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까칠해요. 신경이 예민하고 뭔가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은 따지고 파고들면서 자꾸 어떻게 돼? 논쟁을 벌린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남 밑에 있질 못해. 그럼 지금 남 밑에 못 있는다는 거는 자기 자영업이나 자기 사업을 단독으로 벌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. 근데 여기 전체 흐름을 봐서는 이 사람은 정말 남의 밑에 이제 못 있겠죠. 뭘로 보나? 자영업을 해야 되겠죠. 그게 고달프다는 얘기예요. 내가 뭔가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나가야 되니까 이 수리를 종합해 봤을 때 고달픈 삶이다. 네. 남자가 이제 외주를 해줘야 되는데 외주해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알아서 다 세상의 모든 일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장부란 이름은 좋은데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조금 고달프게 사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.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체린이라는 이름이 참 예쁜 이름으로 와닿는데 이걸 막상 이렇게 사주도 풀어보고 이름 감정을 해보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름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예체린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름 감정도 해보고 사주 분석도 해봤는데 사주도 너무 좀 이런 사주 제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충이 이렇게 3개나 있는 거. 모든 육신이 다 걸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자식하고도 문제 있고 배우자하고 문제 있지 부모하고도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대 조상자리에서도 문제 있다는 거예요.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좀 살아가면서 참고로 하시면
좀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데서 좀 해방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이런 감정은 이걸로 마치고요. 네,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